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2급 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스포츠와 윤리 과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나왔던 문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그 이 시험의 그 스포츠 한- 한국 체육사 과목을 그 시험 문제를 전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디오를 제가 올려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갑자기 그 조회수가 늘어났어요. 그 비디오를 어떻게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셔가지고, 예,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나고 이제 구독자 수도 약간 늘어나서,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는 거, 예, 다른 과목들도 한번 제가 능력이 되는 한 한번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보셨는데, 이거 뭐 한 과목밖에 없고, 뭐 다른 건 없네. 이렇게 해서 약간 실망하실까봐, 예,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시험이 제가 지금 3월에 올리고 있는데, 3, 4, 5월 세 달도 안 남았잖아요. 뭐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뭐 힘닿는 한 최대한 뭐 여러 과목을 전 과목은 다 못하겠지만 제가 뭐 스포츠 윤리,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뭐 교육학까지 잘하면은 예, 한국체육사와 함께 한번 그 내용들 또 시험 문제들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예, 자 한번 가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가 이제 3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를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긴 좀 힘들고 일단 어떤 게 나왔었는지, 그게 뭔지, 이런 그 살짝 개념만 맛을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오늘. 예. 자, 스포츠 윤리의 목적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를 약간 다르게 해서 어떨 때는 뭐 스포츠 윤리의 역할, 어떨 때는 개념,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서 내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중 뭐 스포츠 윤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다음 중 스포츠 윤리의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해서 이렇게 틀린 걸 골라내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공부하기는 좀 힘든데 뭐 스포츠 윤리를 뭐 왜 배웁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답을 고를 때 보면은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보면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건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뭐 알려준다라든가 이런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포츠 윤리라는 게 뭐 정정당당한 승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든가 뭐 페어플레이 정신을 뭐 함양하기 위해서 이러면 말이 되는데 뭐, 뭐 승부에 집착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답이 아니겠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는 상식선에서 그 풀어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이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판단은 글자 그대로 팩트예요. 어떤 진술, 예? 뭐 당연한 사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의라고 여기 써 있죠. 진의. 진이라는 거는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지난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다. 그,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입니다. 그건 그렇죠? 근데 가치 판단은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주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문제다 이렇게 따져서 이제 당위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은 진위가 중요하고 가치 판단은 당위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구별한다 이렇게 이게 나왔었습니다 시험에. 예. 그다음에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라는 것이 이제 스포츠 윤리에서 뭐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이거를 뭐 왜 했냐 뭐 역사적으로 뭐 근대화 시대와 함께 산업화 시대와 함께 뭐
사람들에게 뭐 건전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페어플레이에 관한 뭐 진술들이.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뭐 다음 중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좀 이상하게 두리뭉실하게 써놓은 거, 뭐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골라내시면 돼요 시험에서. 예. 그다음에 자, 아곤과 아레테.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상반되고, 예, 서로가 이렇게 다를 때 그런 거 잘 나오죠 시험에. 아곤과 아레테는 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아곤적 요소도 가지고 있고 아레테적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곤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경쟁이에요. 경쟁. 스포츠는 경쟁이잖아요. 뭐 상대 선수가 있죠. 항상 거의 대부분. 그래서 상대 선수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고 더 많은 득점을 하고 그래야 이기니까. 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게 아곤이고 그러니까 경쟁을 중요시하는 거. 예. 물론 나쁜 게 아니죠. 그거는 스포츠에서 경쟁에 충실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아곤이 경쟁을 강조하는 거고 아레테는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예, 마라톤 선수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뭐 메달을 딸 거는 아니에요. 그 기량 최고 기록이 예,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번 올림픽에서 내 개인 기록을 한번 깨봐야겠다라든가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뭐 박수받아 마땅한 스포츠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를 이제 아레테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예. 그래서 아곤과 아레테 두 개가 약간 뭐 반대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예. 하지만 약간 보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에토스라는 거에 뜻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리스어하고 좀 이렇게 어려워요. 조금 약간 우리말로 이렇게 딱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뭐 관습, 성격, 사상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이제 스포츠에 얽힌 예, 그런 걸 말하니까 이제 이거의 뜻과 또 실천 사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한번 꼭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교재나 이런데 아니면 뭐 다른 서적이나 이런 데에서 요거 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토스라는 게 뭔가 예. 아 이런 거구나.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배려 윤리. 이거는 이제 스포츠 하다 보면은 물론 뭐 경쟁이지만 때로는 상대방 선수를 이렇게 배려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 뭐 축구에서 상대 선수가 그 근육 경련이 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상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배려 윤리죠. 예. 뭐 일종의 예. 그런 것들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이제 서양 철학자 중에 칸트, 예, 뭐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반 요때 사람인데 당시 독일 사람이죠. 예, 물론 그땐 독일이 아니지만, 예,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게 이제 정원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원 명령 자리를 비워놓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무론적 윤리관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분의 그 말이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좀 길고 어렵죠. 뭐냐면은 어, 네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 언제 어디서나 해도 거리낌이 없고 올바른 일을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언제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나 여기 보면 나오는 언제나. 예.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옳고 언제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일을 해라. 이건 뭐냐면 그래서 다른 말로 정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정언의 반대말은 가언이거든요. 가언. 예. 가언이라는 거는 그래 뭐 하면은 뭐 해라. 그래 뭐 내일 니네가 운동을 평상시에 뭐 2시간씩 하는데 내일 뭐 비 오면은 하지 마라 라든가 예.
이런 거죠. 조건이 붙으면은 이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칸트의 정언 명령은 무조건입니다. 언제나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해졌다. 항상 답은 똑같다. 정해졌다. 답정너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정언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칸트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의무론적 윤리 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철학자예요. 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 동양의 윤리 사상 중에 이제 유교 사상이 있고 도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데 글쎄요, 불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 3년 동안에는 불교가 없었어요. 뭐 그 이유는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유교 사상이 제일 중요한데 뭐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맨 앞에 충성 충자죠. 그 뭐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걸 말하죠. 두 번째 한자는 이게 서자입니다. 용서하다 할 때 서자. 그래서 뭐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정명. 여기 정명은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뭐 군군 신신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논어에 나오는 말, 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뭐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뭐 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이름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뭐 달리 말하면은 자기 자리에서 맡은 직분에 충실하도록 하자. 뭐 이런 그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이걸 적용해 보면은 뭐 감독은 감독의 역할, 코치는 코치의 역할, 뭐 선수는 선수로서의 역할, 뭐 자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충실하자.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극기복례 여기 나오는 네 글자. 극기복례라는 거는 역시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님 말씀이죠. 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뭐 스포츠 상황에서는 뭐 생각나는 게 일단 연습 굉장히 힘들고 지겨운 연습 과정을 이겨내야 뭐 승리를 얻는다든가 좋은 기록을 낸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써먹을 수 있고 시비지심 맨 뒤에 나오는 거 이거는 뭡니까? 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어, 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잘못한 거는 잘못됐다. 뭐 맞는 건 맞다. 이렇게 따질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시비지심. 그 맹자의 뭐 사단 그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요 정도 정리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다는 아니죠. 사단과 칠정도 있고 많은데 그거 쫙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도교 사상. 도교라는 게 이제 그 뭐 신선 나오고 이제 노자 장자 이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선약수라는 요 사자 성어가 있잖아요. 이게 음, 이게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은 상선 하면 이제 가장 좋은 것 이런 얘기죠. 그것은 뭐와 같다? 이 약자가 같을 약자예요. 그래서 상선약수. 그래서 물과 같다. 이게 물이라는 게 뭐 형체도 없고 형체는 있죠 참. 색깔도 없고 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이게 되게 유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이 물이 한번 화가 나면 또 무섭죠. 그래서 이게 도교에서 이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거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선약수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교의 사상이다 이거죠. 유교가 아닙니다 이거. 요거를 이제 시험에 유교라고 써서 이제 틀리게 헷갈리게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요 3년간 시험 문제 중에 상선약수는 도교의 사상이다. 요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보시면은 이제 도교까지 했고요. 잠깐만요. 예, 정의의 종류, 저스티스 정의 이게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한 문제씩.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은 이게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정의나 공정 이런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시험 문제도 이 시사를 반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 이거는 뭐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정의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정의롭게 이 사회를 뭐 유지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요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평균적인 정의가 있고 절차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좀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좀 다른 책도 좀 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두 개를 일단 구별을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자세하게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 평균적인 정의라는 거는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A팀하고 B팀이. 그런데 A팀하고 B팀이 같은 크기의 골대를 사용해야지, 예, 한쪽은 골대가 작고 한쪽은 골대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균적으로 맞춰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코트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예.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은 이제 경기를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어 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어떤 때는 그 공격하는 방향, 뭐 코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코트, 이쪽 코트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미리, 근데 어떤 경우에는 추첨을 하잖아요. 근데 어 뭐 해를 뭐 등지고 싸우는 게 유리하니까, 어, 저기 좀 있으면 해가 지니까 이제 해를 우리가 전반전에 등지고 후반전에 어차피 해 넘어가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유리한 걸 고르려고 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럴 때 그래서 서로가 더 좋은 쪽을 갖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좋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동전 던져서 어, 이긴 쪽이 원하는 코트를 갖기로 하자, 이렇게. 예. 뭐 그렇게 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걸 이제 절차적 종류라고 합니다.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평균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이거를 이렇게 예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예인데, 평균적 정의의 예로 똑같은 크기의 골대, 절차적 정의의 종류로 동전 던지기를 통한 선공 후공 결정,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차등의 원칙이, 이게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년 전인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고, 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뭐 관공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소득이 적고, 뭐 그런 집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체육 활동에 더 참여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 맞벌이하고 집에 있어야 되고, 뭐 소득이 적으니까 무슨 뭐 태권도 학원이나 뭐 축구 클럽이나 이런 데 가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뭐 관내에 있는 헬스클럽이나 무슨 뭐 체육클럽에 무료 이용권을 쿠폰으로 준다든가, 이런 거. 예. 이런 게 차등의 원칙의 예입니다. 예.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곤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뭐 우리는 스포츠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스포츠의 스포츠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걸 차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요거 두 개 일단 구별하시고, 거기에 이것도 나왔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단 나왔던 거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정리해 둡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차별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포츠에서도 차별이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합니다. 물론 뭐 하면 안 되지만, 뭐 인종에 의한 차별, 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뭐 종교, 뭐 나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뭐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의 사례로 나왔던 게 시험 문제의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 예.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했던 정책이에요. 이게 뭐 꼭 스포츠 정책은 아닌데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거는 흑백을 분리해서 예, 흑인을 차별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적으로 스포츠 행사에 참여도 못하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없어져가지고 2010년도 그 피파 월드컵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기도 했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예, 사례입니다. 이게 예,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답으로. 예.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거 보시면 여기 그 파트가 있잖아요. 파트. 영어에 보시면은 예, 부분이죠.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예. 흑인, 백인 뭐 이렇게 예,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건데 이게 뭡니까? 어떤 특정한 인종은 어떻다. 뭐 이렇게 예. 그 나쁘게 말하면 낙인을 찍고 뭐 좋게 말하면 이게 어떤 특징을 이렇게 딱 그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흑인들은 뭐 탄력이 좋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 뭐 백인들은 예, 두뇌가 우수해서 리더십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모든 백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흑인이 그런 것도 아닌데 절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인종차별에 항의했던 그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역시 1968년도 멕시코 시티에서 했던 멕시코 시티라고 써야 되는데 멕시코라고 썼네요.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남자 200m 결승에서 어, 1, 3위를 한 선수가 둘 다 흑인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검은 장갑을 끼고 손에 예, 이게 시상식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예, 항의하는 그런 동작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가 이제 1968년이면은 그 미국에서 한참 그 민권 운동, 그 시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때고, 뭐 흑인들에 대한 테러라든가 경찰들의 그 무장 진압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예. 당시에 이제 은메달을 딴 선수는 백인이었고 호주 선수였는데 그 선수는 이제 피터 노만인데 예. 그 선수도 예, 물론 손은 들지 않았지만 같이 그 배지를 달아서 예, 그 선수들의 시위에 동의했습니다. 예,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태를 이때 얘기를 이제 다룬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예, 뭐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자, 성차별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성차별도 있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뭐 어떤 여자가 뭐 내가 이제 복싱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야, 너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 여자한테 어울리는 무슨 다른 운동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발언 예. 이런 거는 그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들 예. 정리해 두시고 성폭력 예방 대처 방안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문제로 나올 때 여러분이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건 뭐 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걸 고르라고 하는 걸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예,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예. 그다음에 자 이제 폭력 쪽에서 이제 나오는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 이제 한나 아렌트인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고요. 예. 음, 여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예. 20세기 후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한 말 중에 만들어낸 말 중에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예. 3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평범하게 생긴 사람도 뭐 악을 저지를 수 있다. 물론 뭐 이런 뜻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이게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나오죠.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생각 없이 행동하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인간이 뭐 나는 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거 나쁜 짓은. 결론적으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의 그 유태인 수용소, 예, 거기 그 책임자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로 이끈 그 장본인이었는데 이제 도망갔다가 잡혀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 사형당했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별로 평범하더라 이거예요. 뭐 악마같이 생긴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예,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나는 뭐 시키는 대로 한 거다. 나는 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 극악한 일을 시키는다고 한 게 잘못이다. 너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예.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자, 반칙의 종류로 이제 뭐 반칙이 있잖아요. 스포츠 하다 보면 반칙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의도적, 비의도적, 또 혹은 뭐 구성적, 규제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별합니다. 예. 이거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예. 나중에 시험 문제를 다시 풀 때 뭐 그때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별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예. 그다음에 예, 3장 더 남았죠? 예. 자,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그 독립기관인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3년인가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목이 스포츠 윤리니까 뭐 이런 단체도 알아두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체육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 목적. 그래서 뭐 이제 뭐 감독한테 가혹행위를 당했다든가, 뭐 선배나 코치한테 뭐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럴 때 이 단체에 신고를 하면은 이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수사관들 하고 이제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뭐 이제 조치도 취하고 뭐 그러는데, 예, 아직 뭐 초창기라 이렇게 뭐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학자들과 주요 이론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쭉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그 공부를 이제 오랜만에 하시는 선생님들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하세요 공부를. 네. 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루소가 누군지 그 사상이 뭔지 이거를 뭐 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예. 뭐 와인, 뭐 콜버그, 맥페일, 뭐 레스트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제 처음에부터 이걸 공부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시험 문제 나온 거부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좀 더 고득점을 받고 싶다든가 그럴 때, 예,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때 가서 하시기 바래요. 예. 자, 그런데 이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사요소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야죠. 예.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4가지예요. moral sensitivity, moral motivation, moral judgment, moral character. 그래서 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도덕 그 민감성, 뭐 도덕적 동기, 도덕적 판단, 뭐 도덕적 성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별해서 이제 이 4가지를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사실 그렇게 그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센시티비티는 민감성이니까 뭐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어, 그리고 모티베이션은 뭐 동기이고, 예. 판단, 성격 이런 식으로, 예. 역시 오늘 시간이, 예, 좀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한 40분 이내 비디오를 만들려고 이거는 뭐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한번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사요소가 요거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각각의 내용은, 예, 여러분들이 한번 책으로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장애 차별 없는 스포츠의 조건.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장애인 분들도 스포츠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요즘에. 예,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 패럴림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패럴림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그 장애인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장벽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답이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예. 장애인들이 참여할 스포츠는 뭐 코치들만이 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예. 그건 답이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아니 왜 스포츠를 장애인 코치만 정하면 안 되지? 장애인 선수들도 참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인권 향상 방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선에서 예,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 예,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였는지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지금 예, 죄송해요. 예. 이런 게 나왔었네요.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 어떻게 검토하나 뭐 이런 거였나 봐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자,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스포츠 종목은 그 넷, 뭐랄까요 성격 자체가 좀 공격적이에요. 뭐 복싱이나 UFC나 이런 종목은 막 때리잖아요 상대방을. 그런데 이게 그 동네 개싸움하고 이 스포츠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규칙이 있고 또 어떤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라운드가 끝나는 종이 울렸는데 그때도 가서 막 두들겨 팬다든가 그러면 그건 반칙이고 뭐 퇴장이죠. 예, 실격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물론 내가 상대방을 때려서 뭐 쓰러뜨려서 이기는 게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뭐 급소를 피한다든가 예, 이런 최소한의 그 윤리성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시험에. 예. 이것도 역시 예,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스포츠에서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 과학기술이 뭐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뭐 엄청난데 긍정적 효과는 많습니다. 뭐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킨다든가 예, 부상을 예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런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은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말하기 전에. 예, 선수를 감시하게 돼요. 예, 선수가 예전처럼 꾀를 못 부립니다. 연습 대충 하고 다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다 남거든. 연습 얼마 뛰지도 않아놓고 뭘 뛰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자식아. 더 뛰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수행 능력이 늘어난다든가 기록을 단축시킨다든가 있는데 뭐 훈련의 효율을 높인다든가 부정적인 효과는 감시 이런 거 있죠. 예, 통제 이런 게 되겠죠. 예. 어, 스포츠 규칙의 원리. 스포츠에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제정할 때 어떤 그 나름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도화. 이게 법이나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어떤 제도로 확고하게 이제 굳어져야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냥 뭐 해볼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예, 대충 해놓으면 안 돼요. 예. 물론 뭐 이제 제도화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죠. 규칙을 한번 정했으니까 이건 이제 영원히 못 바꾼다. 그건 아니죠. 뭐 이상한 게 있거나 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바꿀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임의성 혹은 가변성입니다. 예, 유연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공평성. 당연히 그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동의할 수 있어야 규칙이지.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놓으면은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다음 중 뭐 스포츠 규칙의 원리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제도화, 뭐 임의성, 공평성 해놓고 4번에다가 뭐
뭐 당파성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4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에. 예. 뭐,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의무론적, 결과론적, 덕론적 윤리체계 비교. 자, 이게 아까 악원과 아레테를 했듯이, 의무론적과 결과론적은 약간 상대적이고 보완적이고 약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론적이라는 거는 아까 칸트 얘기했듯이 언제나 의무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예,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복잡한데 짧게 얘기했습니다.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 뭐냐면, 아니 그래도 이기고 봐야지 일단. 이기는 게 장땡이지. 뭐 정신 승리하면 뭐해? 지면은 소용없어. 이겨야 돼.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결과는 중요합니다. 예. 결과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나는 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해. 뭐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결과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의무론적과 결과론적 윤리 체계에 그 장단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일단 들어보면은, 예, 들어봤을 때 일단.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처럼 비교해 놓고 서로 장단점,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예, 어디서 유래했나 뭐 이런 걸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덕론적 윤리 체계는 약간 그 뭐랄까요? 제3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앞에 두 개가 조금, 예, 같이 간다면 이건 약간 독고다이 느낌? 예, 뭐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등간, 예, 제3의 길 느낌? 예, 그래서 덕론적 윤리 체계는 뭐냐? 아니 니네 얘기도 물론 뭐 좋긴 한데, 야 그거보다는 애초에 이 덕성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인간이. 음? 뭐 의무냐 결과냐가 떠나서 사람이 덕을 가지고 살아야지. 덕성을 가지고 어?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자체가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제3의 길을 갑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 세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온 적도 있고 동론적 윤리 체계만 따로 띄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 예, 너무 많은 내용을, 예, 짧은 시간에 막 달려가지고 좀 여러분이 좀 정신 없으실 텐데, 뭐 당연히 오늘 얘기하는 거로 공부를 끝낼 수 없죠. 예.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이 시험 뭐가 나오는 거야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 거야 뭐 모르시니까 일단 맛배기로 보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는 뭐냐면은 어떤 규칙이 있어요 스포츠에. 그렇죠,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주의는 규칙만 지키면 된다는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경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배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예가 어, 블로킹을 하잖아요. 이렇게 블로킹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공이 스파이크한 공이 내 블로커 손에 맞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심판도 못 잡아내요. 그걸, 그쵸? 그래서 그걸 비디오로 이제 돌려서 봐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블로킹 뜬 선수는 자기는 알거든요. 그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느낌이 있으니까 알죠. 근데 안 맞았다고 막 우겨요. 네, 맞았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죠. 왕왕이 아니라. 자, 그럴 때 형식주의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괜찮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배구 규칙에 자기 손에 공이 맞은 선수는 그 즉시 양심 선언을 해야 한다. 아니면은 점수를 뭐 깎는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맞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쓱 웃으면서 머리 한번 긁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게 형식주의입니다. 뭐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규칙대로 했어. 내가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뭐 괜찮아 나는. 형식주의. 근데 비형식주의 상으로 비형식주의는 뭐냐면은 일단, 예, 아니 그 규칙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 규칙 외에 어? 무슨 뭐 매너라든가 페어플레이라든가 이런 뭐 신사도 뭐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런 것도 지켜야지 말이야. 어떻게 규칙만 딱 지키고 마냐? 아유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형식주의
입장에서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그 맞은 선수는 손을 들어야 돼요. "아니, 나 맞았어요. 내가 맞았습니다. 인정." 이러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이게 이제 비형식주의상으로 봤을 때 옳은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너 맞았으면서 안 맞았다고 시치 미를 때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이렇게 그 비난하기 좀 힘들죠, 사실. 예, 그게 이제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예,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 아까 얘기했던 아곤과 아레테. 뭐 의무론적, 결과론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쌍으로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같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원래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거는 어떤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거를 뭐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은 약간 예외를 두고 좀 유연하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예로 나왔던 게 실제로 시험에 그 여자 축구에서 히잡을 쓴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중동 국가들 중에 히잡이라고 이렇게 그 두건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피파 규정상으로는 그 히잡 같은 그런 그 의류를 걸치고 나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부상 때문에 좀 위험하대요. 그래서 잡아당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래서 못하게 했었는데 그 그 문화권에 있는 선수들은 여성들은 특히 예, 그 히잡을 안 쓰면은 그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 규정이 그 지역 여성 선수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를 막는 그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경우에는 예외를 두자 해서 다른 말로 상대주의, 예, 윤리적 상대주의를 적용해서 허용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예. 그게 윤리적 상대주의였고 그 예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네. 자, 도핑과 반도핑. 이것도 이제 뭐 뜨거운 주제니까 시험에 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었고 먼저 이제 용어 정리를 하자면은 도핑이라는 거는 부정행위를 말해요. 특히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그 부정행위를 도핑이라고 하고 그러한 도핑 행위를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를 반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는 반도핑을 협조해야 돼요. 항상. 예.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 갔을 때 선수라고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예. 반도핑을 위해서 선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같은 주제로 와다라는 것은 이제 세계 반도핑 기구를 말합니다. 월드 엔타이 도핑 에이전시 줄여서 WADA라고 해서 와다라고 읽어요. 와다가 금지하는 도핑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물리적 조작. 물리적 조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샘플 같은 걸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 내 혈액 샘플을 뭐 다른 사람 거랑 바꿔치기 한다든가 오염된 거를 안 오염된 거랑 바꿔친다든가 이런 거. 화학적 조작은 거기다 뭘 타는 거죠. 타거나 뭐 예, 뭘 넣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 바꾸는 거고 유전자 도핑은 이건 좀 기술적인 거라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아예 그냥 그 인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 지인 도핑이라고 해가지고 예,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자 다음 중 와다가 금지하는 도핑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 세 가지하고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 예, 침 맞는 거, 그 우리 침 맞잖아요. 한의원 가면 그걸 예, 보기로 낸 적이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침이죠. 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심판의 윤리 이것도 나옵니다. 시험에. 심판 뭐 여러분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심판분들도 계실 텐데 심판이 어떠한 그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뭐 간단해요. 이건 독립성.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공정성.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청렴성. 예, 뒷돈 안 받는 거. 예, 그냥 그 정해놓은 수당만 받으면 되는 거죠. 월급이나. 예, 전문성. 그 스포츠의 뭐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통달을 하고 있어야죠. 예, 그래야 정확하고
옳은 판정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다음 중 뭐 심판이 갖춰야 할 윤리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 중에 뭐 3개를 놓고 나머지 1개로 뭐 편파성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당파성 이런 거. 예. 답이 아니죠, 절대로. 예. 그다음에 마지막 장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는 이제 주로 뭐 인권 아니면 뭐 아, 환경윤리, 동물윤리 뭐 이런 것들, 학생 선수 학업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보시면은 스포츠와 환경윤리 해가지고 자, 개발이냐 경제적 이득이냐. 뭐 이거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일반 그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개발할 거냐 아니면은 보존할 거냐. 이것도 스포츠에서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도 그 가리왕산 뭐 점프 스키 점프장 그 질 때 삼림 훼손한다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올림픽을 하면 경제적인 그 효과가 얼만데 그걸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서로 그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양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 다. 예. 그래서 정리해 보시고요. 동물윤리, 우리가 이제 동물이 스포츠에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뭐 승마라든가 뭐 이건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소싸움, 우리나라에 소싸움 있죠. 그런 것들. 예, 투견은 뭐 스포츠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도박이죠. 예. 근데 이걸 따질 때 동물을 학대하는 거라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주장이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그래서 그 주장을 할 때 이제 그 근거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잖아요. 동물도 아프면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예. 슬픔이나 아픔을 느낄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데 동물을 학대하고 뭐 이게 우리가 동물을 스포츠에 이용하려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학대에 좀 성향이 있죠, 분명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그 논란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예. 동물을 이렇게 스포츠에 이용하는 게 맞냐, 그르냐, 예. 가치 판단의 문제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중폭력. 관중폭력이라는 거는 관중이 뭐, 뭐 선수를 때린다든가 심판을 때린다든가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욕설, 그쵸? 그것도 관중폭력에 들어가고, 또 뭐 사이버 폭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뭐 악성 댓글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포함한다는 거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예, 그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자, 학생 선수 인권,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예. 이거 역시 이제 요즘에 그 새롭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학습권과 최저 학력제라는 이 두 개를 비워놓고 이제 채우는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학생 선수가 이제 인권 얘기를 할 때 보통 훈련할 때 뭐 가혹행위나 체벌, 뭐 때로는 뭐 성적인 뭐 학대, 뭐 폭행 이런 것들을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안 시키는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니까 너는 뭐 공부하지 마라, 수업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인권을 유린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선수도 운동선수지만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 최저 학력제라는 거는 일정 학점이 되지 않으면은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든가 이걸 정해놓는 걸 말하고요. 학습권은 당연히 그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얘기죠. 야, 네가 운동선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고 배울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렇게 보장한다는 거. 이런 내용까지 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뭐 빼놓은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한 최근 3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는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제가 되도록이면은 예,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예,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시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뭐 주변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소개도 해주시고 예,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감사드리고요. 곧 만나도록 다시 다른 비디오로,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